한국의 아파트 시장이 개판이 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 이제 개판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요소들,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폭등. 네. 우리 지금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을 뉴스를 보시면은 무슨 내용밖에 없습니까? 부동산 뉴스. 뉴스 맨날 보잖아요. 아파트 뉴스 보시면은 딱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폭등. 폭등 아니면은 폭락이에요. 이 두 글자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뉴스 기사가 폭등 아니면 폭락입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네,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리고 의식주, 이거는 주거에 관련된 부분이죠. 주거.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의식주 중에 특히나 주거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주거를 가지고 어떻게 폭등과 폭락이 계속 이렇게 오고 갑니까? 해만 지나면은.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 지금 MBC 뭐 스트레이트 뭐 시원하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오죠. 자, 그러다가 지금 무슨 얘기 나옵니까? 집값 폭락, 아파트값 폭락.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뉴스는 항상 부동산 뉴스는 항상 두 가지다. 폭등 아니면 폭락이다. 그럼 뉴스만 이렇습니까? 네. 책도 똑같아요. 책도.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부동산 책 가보세요. 제목은 전부 똑같아. 1번 폭등, 부동산 폭등, 아니면 2번 뭡니까? 폭락.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거에 관련된 건, 그리고 주거정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의식주란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 항상 폭등 아니면 폭락이 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개판이 됐다는 겁니다. 개판. 이 중요한 거는 개판이죠. 네, 지금 인간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에서 2% 매년. 자, 1에서 2%씩 집값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안정적으로. 물가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자재값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무주택자들이 작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앞으로 집을 사서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될 이 세대들이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폭등과 폭락이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라는 이 의식주는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안정을 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때까지 20년 동안, 30년 동안 누구였냐고요. 네, 이제 이 주범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 자,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어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의 변동성이 가장 큰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냄비 긍성이 굉장히 강하죠. 냄비. 좋을 때는 아주 좋다가 양은 냄비 아시죠? 이 냄비라고 하는데 좋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 뜨거웠다가 식을 때는요 금방 차가워집니다. 이 근성, 이 5,000년부터 이어졌던 이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이어졌던 이 안 좋은 습관들, 근성들이 지금 계속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냄비 근성은 지금 대한민국 고유의 이 종특이죠. 우리나라 한민족이 갖고 있는, 네, 쉽게 뗄래야 뗄 수는 없다. 네, 버릴 수도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규제라고 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2017년도에 나온 이 규제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네, 지금 법을 다룬 사람도, 이거 뭐 정책을 만든 사람들도 이거 물어보면요, 몇 년도에 지금 몇 월 달에 내놓은지, 네, 부동산 대책인지 자기도 몰라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주택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범이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이 이렇게 개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보시면 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2001년,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폭락을 하고 있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변동성은 2% 이내가 돼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 마이너스는 안 되고 주로 1에서 2% 정도를 이 변동성 내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한국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규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규제가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규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잘못 적었는데, 자, 규제를 보시면은 처음에 규제의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앞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의 시발점 처음에는 어디죠? 네,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이 항상 표본이 되는 거예요. 표본. 그러니까 강남이나 서울 강남은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이 0.0001%밖에 안 됩니다. 네, 전체 우리가 봤을 때 수량으로 봐도 그렇고 계량적으로 봐도 그렇고 0.001%밖에 없는데 이 시발점은 항상 강남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규제의 첫 번째 대상이 된다는 거죠. A가 지금 강남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B로 가는 거죠. A가 규제를 넣게 되면은 B가 비규제니까 B로 옮겨 타는 겁니다. 뭐 강북이 될 수도 있고, 뭐 노도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C로 옮겨갑니다. 뭐 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풍선효과라 그런 거죠. 풍선효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강남은 별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0.00001%밖에 영향력이 없는 이 강남을 가지고 규제를 때리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규제가 나오고, 그리고 규제적이 아닌 곳은 비규제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D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한 바퀴, 몇 바퀴를 돌곤 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ABCD 다시 또 ABCD 돌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무엇이 커졌습니까? 변동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변동성.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규제, 3중, 4중, 5중까지 규제가 겹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네. 여기서 또 금리라는 문제,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만나다 보니까 집값이 급락을 정말 하게 된다는 거죠입니다. 그럼 정말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냄비긍성이 또 문제되는 거예요. 냄비긍성은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한국 기업도 냄비긍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만약에 미분양이 됐다. 뭐 둔촌주공이 만약에 미분양이 됐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하죠. 뭐 이 타입이 지금 관건이 됩니다. 이게 저도 헷갈려요. 이 타입이 정말 완판이 될지. 그러면은 만약에 미분양이 됐다. 지금 이제 국내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데 이게 만약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사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지금 이제 또 공급을 또 줄이겠죠. 다 공급을 다 이제 줄이게 되겠죠. 여기서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을 줄이게 되면서 네, 다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또 이제 공급 불안, 공급에 이제 공급이 줄겠죠. 공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공급이 어떻습니까? 공급이 줄고 또 수요는 늘어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폭락과 폭등이 연결되는 이러한 줄다기 일이기. 네, 결국에 모든 원인들은 전부 다 규제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에는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규제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폭등과 폭락은 없었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거는 지금 공급입니다. 이거. 네, 주택 공급. 네, 뭐 지금 공급 물량, 입주 물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양 물량.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타낸 물량들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적정선에 여기서 빨간 줄이 점선이 다닙니다. 이 빨간 선 점선이 다니죠. 이 적정 물량입니다. 이 적정 물량 이하로 공급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 집값이 폭등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2000년도에서 2001년도하고 요 2004년도 한번 보세요. 예, 직선으로 다니는 공급 물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후로 어떻게 됐죠? 폭등이 또 되는 거예요. 폭등이. 자,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 사이는 어떤 일이 벌었죠?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기 보시면은 음마 아파트 실거래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5천만 원이었고 이때 보시면은 타워 팰리스 분양가 580만 원이었죠. 네, 580만 원. 근데 이게 미분양이 돼 버렸습니다. 미분양.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적정 물량 이하로 갔을 때는 상황이 뭔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뭐 그때는 IMF 때였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네, 뭔가가 안 좋았으니까 그 전에 IMF 때는 이때죠.
98년도 이때 뭔가가 안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2년 정도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공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공급 물량이 완전히 바닥을 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값은 이렇게 항상 폭등해왔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 12년도 이 한번 보세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압구정현대, 여러분 아시죠? 압구정현대 8억 원 금매에도 안 팔렸습니다. 압구정현대가 지금은 40억이 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2007년도, 2008년도 이때는 보시면은 위기가 벌어졌죠. 또 위기, 금융위기, 위기. 여기서 아까는 IMF 때가 벌어졌고 3년 후 위기가 벌어진 이후 2에서 3년 후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공급이 이제 단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달리기 시작해. 예, 여기서 또 달리기 시작하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압구정현대가 8억짜리가 40억 원을 가는 이런 기념을 통한 상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98년도 이때 97년도 98년도에 IMF 때는 어떻습니까? 2년 후 2000년에서 2, 3년 후 2001년 이 사이에 공급이 단절되고 나서 타워팰리스 580만 원 분양가에 미분양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당 5천만 원을 돌파하겠죠. 음아파트 평당 5천만 원이 84제곱이 금매가 5천만 원 실거래가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억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면 2002년도 우리가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2년도죠. 지금 아직 공급 물량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게 없어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아까 2년에서 3년 후에는 공급 물량이 최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공급이 말살이 된다는 겁니다. 적정 공급을 해줘야 될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또다시 한번 뭔가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서 저 공급을 좌우하는 거는 저는 결론적으로는 저 둔촌이라고 봅니다. 둔촌 주공이 미분양 물량이 만약에 이 타입 같은 경우는 하고 해서 이 미분양 물량이 얼마큼 되냐 완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에 공급 계획이 건설사들뿐만 아니고 공급 계획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항상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IMF도 그렇고 금융위기도 그렇고 지금에 있는 달러 강세 위기, 고금리 위기, 이 위기는 영원히 되지 않는데 이 위기 때 공급이 앞으로 2, 3년 후에 나와야 될 공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시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는 좀 규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자, 이 규제 때문에 지금 공급이 모든 것들이 공급을 영향을 받고 이 규제 하나가 지금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세는 1에서 2%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 국면 그리고 무주택자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정책을.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를 단순히 시세라는 측면, 투자라는 측면, 투기라는 측면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정부도 주거라는 측면으로 빨리 인식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